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오늘은 앵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저희들이 어렸을 때 먹었던 옛날 앵두는 거의 마트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자리를 수입산 체리가 차지하고 있죠. 체리하고 앵두는 거의 같은 과 과일로 비슷합니다. 하지만은 맛에서도 약간 차이가 나죠. 크기도 약간 다르고. 옛날 앵두는 신맛이 좀 강하고 떨떠름한데 요즘 체리는 굉장히 맛이 좋죠. 효능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같은 거 과일이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앵두는 맛에서 밀려서 이제 사라져가고 있지만은 우리 민족의 정서하고는 굉장히 쭉 이렇게 같이 해왔던 그런 과일입니다. 앵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두나무는 장미과에 속한 나무인데 그 나무에 열린 빨간 열매를 앵두라고 부릅니다. 이 중국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각지에서 자라고 있고 또 몽골이나 일본에서도 자란다고 합니다. 앵두는 산매자, 장매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처음에 앵두는 중국에서 앵무새가 좋아하는 과일로 그 생김새가 복숭아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앵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나라로 전해져서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앵도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앵두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성종 때 간행된 동문선에 보면은 이 통일신라 시대의 문장가 최치원이 임금이 내려준 앵두에 대해 올리는 감사의 글이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앵두는 삼국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고려시대 포운집이나 동국 이상국집에도 앵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 고려시대에는 임금이 혼백을 모신 정묘 제사상에 먼저 올리는 그런 과일이었다고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문선의 신라시대 최치원이 쓴 글을 보면은 온갖 과일 가운데서 홀로 먼저 성숙됨을 자랑하며 신선의 이슬을 머금고 있어서 진실로 봉황이 먹을만 하거니와 임금님의 은덕을 입었음에 어찌 앵무새에게 먹게 하오리까라는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글로 봤을 때 옛날에는 앵두가 임금이 신하에게 하사할 만큼 그런 귀한 과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 문헌에 나오는 앵은 이 벚나무로 읽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국조보감에 의하면은 문종은 항상 헌에다가 앵두나무를 심고 손수 가꾸어서 잘 익으면 따다가 세종께 올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세종은 맛을 보고 나서 밖에서 따 올리는 앵두 맛이 어찌 세자가 직접 심은 것만 하겠는가라는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해동 농소에는 앵두를 함도라고 불렀으며 앵두 중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것을 에밀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 선조들은 앵두의 열매가 다닥다닥 붙어서 열리는 이 모습을 보고 형제의 우애를 상징하는 그런 과일로 여겼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양반집에서는 앵두나무 심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고 울 안에 심으면은 뱀이 접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앵두나무가 조상님들의 생활과 밀접할 만큼 우리나라 지역명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뭐 앵두밭 우물, 앵두나무골, 뭐 앵두굴 우물, 앵두물, 앵두굴 뭐 이런 이 지명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일이 흔하지 않던 시절에 앵두는 빛이 곱고 맛이 달고 새콤해서 이 생으로 즐겨 먹었고 또 화채를 만들어 먹거나 과편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옛 사람들은 단순 호치라고 해서 미인의 조건으로 붉은 입술과 하얀 이를 들었는데 잘 익은 앵두의 빨간 빛깔은 미인의 입술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앵두같이 예쁜 입술이라는 말은 지금도 쓰죠. 옛날에 앵두같이 예쁜 입술을 앵순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산림경제에 보면은 앵두는 자주 이사 다니기를 좋아하므로 이슬아시라고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앵두나무는 여기저기 옮겨 심어도 잘 자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앵두의 우리말을 이슬아시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일본말로 앵두는 유수라 우메라고 부르는데 우메는 매화를 말하는 거고 유수라는 아마 앵두가 우리나라에서 전해질 때 앤 이름을 이스라시라고 해서 이렇게 전해졌기 때문에 유수라 우메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옛날에는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앵두지만은 지금은 서양 체리에 밀리고 또 다른 과일에 비해서 이 개량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과일보다는 일부 약재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관상용으로 이렇게 울타리에 심는 정도입니다. 이 옛날에는 앵두를 날로 먹거나 앵두편, 앵두잼, 앵두전과 앵두화채, 앵두주스 등을 만들어 먹고 또 술을 담아 먹기도 했는데 앵두주는 피로를 풀어주고 식욕을 돋궈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에 탄 그 앵두나무 가지 재를 술에 타 마시면 복통과 전신통에 효과가 있고 또 약으로 쓸 때는 씨를 깨뜨려서 그 속에 하얀 알맹이를 탕이나 산재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앵두는 단오쯤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단오 절기 음식으로 많이 먹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앵두 화채나 앵두 수정과 같은 음료를 만들어 먹고 또 앵두편을 만들어 먹었죠. 이 앵두편 만드는 방법은 문헌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첫 번째는 음식 디미방에 나오는 방법으로 이 앵두를 끓는 물에 반쯤 익혀서 씨를 제거하고 잠깐 데친 후에 채로 걸은 다음 꿀에 넣고 절여서 섞고 엉기면 베어 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규합 청소에 나오는 방법인데 꿀 대신에 녹말을 풀어서 이렇게 절여 가지고 엉기게 하는 방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앵두 효능 보겠습니다. 어법원초에서는 중초를 조절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며 안색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중초를 조절한다라는 것은 이 소화계통을 좋게 한다는 그런 의미죠. 또 안색을 아름답게 한다고 하니까 피부 미용에 좋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식료본초에는 앵두는 중초를 보호하고 기운을 만들어주며 이지를 멈추게 하고 신장의 정이 새어나가지 않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진남본초에서도 모든 허증을 치료하고 대보 원기하며 이 피부를 윤택하게 한다. 술에 담가 먹으면 반신불수 증상에 효과가 있고 사지에 마비감이 있거나 풍수병으로 인해서 허리에 통증이 있거나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앵두 효능 보겠습니다. 앵두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고 시며 비장경, 신장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 앵두는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기운을 만들어주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식욕부진이 있거나 소화불량, 설사 이런 소화계통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또 앵두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이 피부 안색을 좋게 하고 또 탄력을 있게 하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습을 제거하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풍습성 관절염으로 이렇게 허리가 아프거나 이 무릎에 이 통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고 또 사지에 마비감 있는 사람에게도 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구안화사가 있는 사람에게도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앵두나무 잎은 뱀에게 물렸을 때 이렇게 이 진이겨서 즙을 내 가지고 이렇게 바르는데 뱀 독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 영양학에서 말하는 앵두 효능 보겠습니다. 이 앵두는 과당과 포도당이 주성분인데 사과산이나 구연산 또 새콤달콤한 맛을 내는 유기산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로회복과 식욕부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앵두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이 피부 무용에 아주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앵두에는 단백질이나 지방, 당질, 여러가지 무기질이나 비타민 등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액순환과 수분 대사를 이렇게 활발하게 해서 이 부종을 치료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앵두의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앵두는 앞에서 성질이 따뜻하다고 했죠. 그래서 불의 성질, 즉 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몸이 음이 허약하면서 화가 왕성한 체질, 즉 그 몸이 마르면서 이 속에 열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그 체질들은 더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고대 의학가들은 또 중풍 전조증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즉시 발병한다고 했습니다. 이 앵두는 달고 뜨거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열성인 체질에 좋지 않고 또 당뇨 환자에게도 좋지 않고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먹으면 열이 올라오는 상화가 일어나서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음선정외에서도 앵두를 너무 과하게 먹으면 폐용,
폐에 농이 생기거나 폐 위축증 증상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청나라 의학자 왕맹영은 경험에 의하면은 앵두를 많이 먹어 몸에 열이 쌓일 때는 사탕수수의 푸른 껍질을 즙으로 만들어 마시면 해결된다라고 합니다. 앵두로 만든 약선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앵두주인데, 이 앵두에다가 독활 유령선을 넣고 당금 소주를 부어서 이렇게 밀봉해서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이렇게 개봉해서 하루에 2번 정도 마시는데 풍습성 관절염에 효과가 좋다고 이 식품의 영양과 식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앵두즙은 이 앵두를 이렇게 물에 넣고 이렇게 끓여서 거른 후에 하루에 2번씩 마시는 건데, 목이 붓고 아픈 증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초약수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앵두 용환육탕이 있는데, 앵두에다가 용환육 구기자를 넣고 탕을 끓여 먹는 방법입니다. 신체를 자연하고 이 신체를 윤기 있게 한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혈액을 보호하고 혈허로 인한 빈혈이나 불면증, 건망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중의약선학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해먹던 그 앵두 요리죠. 앵두 술이나 앵두 음료, 또 앵두 편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앵두 모양을 살려서 특히 체리로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디저트 음식에 이 디스플레이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앵두를 이용해서 만들어 먹는 앵두 음료 사진들입니다. 앵두 음료하고 앵두로 만드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앵두 당금주하고 앵두잼 사진입니다. 앵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일은 성질이 찬데 이 앵두나 체리는 성질이 따뜻합니다. 따라서 겨울철에 적합하고 또 체질이 찬 사람들에게도 무난합니다. 이 앵두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약선 응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